쉽지가 않죠. 쉽지 않다. 어느 네. 지역이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동구로 가면은 그럼 유리할 거죠. 왜냐하면 분포로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2030 한 40까지 하더라도 예. 5, 6, 70대 이상 이렇게 또 표가 가버리면 그리고 또 20대 30대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 표가 또 일부 갈 거거든요. 분명히 젊은 세대들은 민주당 표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따지면 간단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은 거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네. 예. 그건 뭐의 함수냐면은 이제 국힘이 얼마나 변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그 대구 경북 그쪽에서 볼 때 국힘이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럼 재밌기도 뭐냐면 이상하게 정권 심판이 그 민주당이 아니라 이준석이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된 이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불출마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예, 불출마하십니까? 아니 요즘에 이게 유행을 해가지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합니까? 불출연 매치 아닌가요? 네. 마이크 한 5분만 꺼주시고 네. 한 20분 끝까지 그냥 아니 자 나가시라고 편성을 없애드릴게요.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개 크리에이터? 네, 개그를 섞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개그 시대로 갔다. 네. 요즘 뭐 개콘 출연하니까 아이고 네. 세상에. 네. 그렇죠. 요즘에 너무 개콘 출연하니까 예. 더 금방 젖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개콘 잘 돼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는 안 하시고 또 재밌는 캐릭터를 많이 잘 만드시더라고요. 모릅니다. 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대기실에서 2시간 동안 정치 이야기하고 전 정견이 없습니다. 이게 네. 방송장악의 효과죠. 예. 뭐 베이다? 예, 알겠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자 일단은 배추만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의 또 말씀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나와주실까요? 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 LG 트윈스가요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우승주 까고 유광장바 입고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여기 LG 팬 계세요 혹시? LG죠. LG 팬입니까? 첫 직장이 LG입니다. 라키 금성. 라키. 아주 야. 좋습니다. 마지막에 그 고우석 선수가 공 던졌어요. 네. 예? 근데 마무리. 그 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입니다. 아. 충암고 출신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예? 예, 앞에 납니다. 계십니다. 바로 예. 충암고 네.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쌍둥이 아닙니까? LG 트윈스가 또 쌍둥이인데 예. 린튼 우리 인요한 김기현 그리고 인요한 이거 진짜 쌍둥이 같은 커플이에요. 그렇죠, 김 대표? 예.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 김기현이에요. 아유 지금 골치가 아파요. 지금 조기 혁신이 해산설 때문에 정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권한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급발진이에요. 급발진. 예, 이상해요. 인현 위원장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언행이 자주 그것도 급발진이에요. 예. 아니 그 급발진이면 국가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지금 급해요.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요즘 언론 뉴스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인요한 혁신위원회 조기 해체설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자 중진의 험지 출마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뭐 불출마 배추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김장김치 배추지만 예. 자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의 토마토네요. 네. 을을 해서 11일, 1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당 지도부 중진 윤 대통령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에게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 찬성한다가 그 10명 중 6명 가까운 56.9%로 나타났고요. 예. 반대한다는 20.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찬성 응답이 61%로 압도적이었고요. 예. 뭐 반대가 별로 없습니다. 대구 경북의 찬성 응답은 59%로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요. 그만큼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의 응답자 쪽에서도 더 원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참고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물어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다선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54.1%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으로 나타났고 반대는 26.1%인데 주목해야 될 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질문 모두 이 반대 응답이 그러니까 반대 응답은 기존의 중진들에게 유리한 답변이 되겠죠. 예. 근데 반대 응답이 당 지지율보다도 낮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상당히 당 내부에서도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민들은 좀 확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인요한 위원장은 제주에서 이제 중진들이 12월까지는 분명 움직일 거다. 100%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면 100% 확신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건 사실은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이뇨한 위원장의 성대모사를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건 좀 절박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지율에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수치는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순서에서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심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총선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중진들이 나서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가 역대 총선을 보더라도 2004년이었나 이럴 때도 보면은 예. 당시 이제 수세에 몰렸던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 선언이 무더기로 또 쏟아지거든요. 예. 특히 뭐 부산 지역이나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용 교수님 지금 찾아보시는 겁니까? 네네. 정확한 건데. 네. 그래서 지금 100% 확신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베길 것이다. 아. 지금 이뇨한 위원장의 더 지금 주목을 끄는 그런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여기서 매의 의미가 여기 100%와 일치한다. 싱크로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어떻게 뭘로 매를 때리죠? 김성현 수장이 어떤 떼치죠. 떼치. 인요한 위원장 갖고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서 당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뭐 이렇게 다선들의 불출마를 찍어 누르거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혁신이가 들고 있을 수 있는 매라는 건 별로 없긴 하죠. 진구 선생 어떻게 보세요? 매 어떤 매가 있을까요? 매 맞고 마실 수 있다. 글쎄요. 그거 뭐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지 않고선 뭐 때를 매는 없죠. 그렇군요. 자, 배 수장님 이제 장재원 의원이 예. 지난 지난 주말에 여원 산악회 그 버스 92대와 4천여 명이 동원돼서 이제 세과시를 했는데 진 교수님이 이게 시위다라고 이제 일부 해석하셨습니다. 배 수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뭐 이제 그 이제 진중규 교수님 의견이니까요. 네, 의견인데. 왜 선긋기를 하세요? 아니 이제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어버렸나요? 예. 잘했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제 의견도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결단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최근 가장 가까운 시점의 발언은 좀 시간을 주겠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를 조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이게 뭐 쉽지 않은 건데 취재를 해봤더니 왜 웃으시죠? 네, 쉽지 않은 취재 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으로서는 본인도 선택 결단을 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도 있고 오랫동안 다져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지지층들을 다져놓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장재원 의원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장성철 소장에게 취재하신 겁니까? 취재원이 그 신뢰성이 그런 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관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아직 당원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참칭 관계자 참칭 아닙니까? 마이크 켜져 있나요? 장성철 씨는 당원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우리 배 수장님 짧게 네. 우리 그 장재원 의원 내년에 100% 출마한다? 몇 퍼센트 출마 저는 확률? 부산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런데 가능성. 모르죠 이거는. 워낙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되면 예. 그래도 대통령하고 워낙 또 가깝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선 결과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걸 그냥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거냐. 장재원 의원이 뭔가 본인도 판단과 결단을 하겠죠. 네. 아침에는 한 100%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하루 사이에 좀 입장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침에요? 아침 방송에서 그렇습니까? 거의 100%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예, 뭐 아침에 아무튼 자, 일단 홍준표 시장 잠깐 만나볼까요? 시장님 나와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일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덕보들이 너무 설친다.
대통령 뒤에서 득보 없다 이러면서 득보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예. 당 위계 질서가 아주 개판이 됐어요. 강영욱 전현사가 와야겠어요. 조광지 쳐버리고 잘 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대통령 멘토를 자처하면서 헛된 망상으로 혼수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요즘에 또 이 초선이 아니라 영선도 설쳐서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요. 당에 어른이 없어요. 내가 나서야 돼. 난 잘렸지 참. 아무튼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참. 예. 홍 시장님이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 가능성이 좀 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배 소장님? 저는 뭐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이제 실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 대구에서 출마하는 당선되기는 다른 얘기다. 쉽겠느냐. 아. 그거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의 구도가 양강 대결 구도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당과 잘 좀 화합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홍준표 시장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 쪽에 더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예로 들었던 1995년의 경우는 아하. 그때는 예. 뭐 제3 세력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된 게 아니다. 아. 그때는 반 YS 정서, 아하. 반 김영삼 정서와 박철원이가 있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구 구심점이 있었고 예. 대구의 경우에는 사실 PK 쪽에서 전국을 주도하는 것도 또 못마땅해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작동이 된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약간 뭐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 친할 땐 또 굉장히 친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약간 경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 대구는 나 홍준표야. 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범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누구일지라도 아하. 조금 경계하는 일단 그런- 대구의 주인은 나다. 그렇죠. 나는 그런 거였다. 반응도 함께 묻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헷갈렸어요. 우리 배 소장님이 100%라고 얘기하신 게 이준석 신당 가능성이 100%라고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예. 사람이 이렇게 또 몰릴 수도 있네요. 지금은 몇 퍼센트죠? 네? 이준석 신당. 이준석 신당요? 예. 지금은 99점. 자, 이준석 신당. 자, 지금 이제 과거에 그 친박연대 모델이 될 수 있다. 당시 친박연대가 2008년 총선인데 지역구 6개 그리고 비례대표 8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이 정도 파기력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배 소장님? 뭐 이제 최근에 나오는 뭐 지지율을 종합적으로는 이제 망라해서 얼마가 나왔냐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 금태섭, 양양자 또 이런 또 그냥 누군가 이름을 넣지 않고 제3신당 했을 때부터는 보다는 최근의 조사는 이제 유승민, 이준석 신당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영남 신당이라고 하지 마라. 아하.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지역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한다는 친박 연대는 왜 그러냐면 워낙 개인 한 사람이 아하. 그 당시에 서청원 또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한 가닥 이른바 한 가닥 지역 기반을 지역 가지고 기반도 있는 있고. 사람들이었기 아. 때문에 가능했고 말 그대로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은 침묵의 후광 효과가 있었죠. 살아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당시에. 그 전에 예. 그랬죠. 예. 나도 썼고 국민도 써갔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었냐.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집중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는데 지금은 오로지 그나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 힘을 합할 사람들 중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주목을 받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정도 박근혜 당시에 친박 연대라고 할 수 있는 후광 효과를 능가할 정도냐?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닐 진 아닌 교수님 걸로 봐야 돼요. 이 분석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어, 분석이고 배 왜냐하면 네, 깜짝 놀랄 분석이네요. 아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다들 아는 사실에 놀라지는 않죠 사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준석이 생각하는 게 그 근거가 뭐냐면 딱 한 번의 여론조사거든요. 거기서 딱 한 번 TK 지역에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앞선다라는 결과 한 번 나왔고 그밖에 근거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김수영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선거는 공중전이기도 하면서 지역전이기도 한데 친박연대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조직은 국민의힘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을 들고 나가서 친박연대를 한 것인 경우고 지금 현재 그 동네에 이미 조직들이 다 꾸려져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로 찾아서 지역 선거를 이기는 건 이게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습니다.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 무소속으로 혹은 제3신당으로 대구 경북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남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인데 아하. 안철수 의원님이 또 저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때 국민의당에서 힘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었습니다. 아하. 저 여기서 이제 안철수 의원님 잠깐 나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안철수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대구 출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국 먹은 자 누굽니까? 여기 2인분 추가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복국 정말 화가 납니다. 모멸감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제명해야 됩니다. 아. 예. 응석바지 이준석이 신당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누가 가겠습니까? 저 안철수 겨우겨우 성공했습니다. 이거 헌정사에서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아하.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안철수 의원도 그 집을 워낙 좋아하신대요. 기자들을 만날 때 자주 가신다고 두 분이서 좀 다른 집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꿀 맛입니다.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결정하시죠. 싫습니다. 제명 당할 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싫습니다. 네, 김 소장이 조금만 배 소장님 쪽으로 가달라고 제작진에 네. 부탁을 드렸고, 자 안철수 의원님과 이준석 대표 그만 좀 싸우시면 좋겠고, 이제 그렇다면 지금 세 분 말씀하고 종합해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혼자만 떼어서 개인기로 대구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1대1로 붙어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있겠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다? 쉽지가 않죠. 쉽지 않다. 어느 네. 지역구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동구로 가면은 그럼 유리할 거죠. 왜냐하면 분포로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2030 한 40까지 하더라도 예. 5, 6, 70대 이상 이렇게 또 표가 가버리면 그리고 또 20대 30대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 표가 또 일부 갈 거거든요. 분명히 젊은 세대들은 민주당 표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따지면 간단치가 않은 거죠. 전 제가 얘기했던 김 소장님. 거는 이준석 신당으로서 여러 명이 출마해서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요. 아하. 이준석 대표 개인이 대구에서 돌파할 방법을 찾는 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제 어쨌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아하. 조직이 없어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면 그거는 저는 해볼 수 있지 배수장님이 않냐. 본인 분석과 다르니까 굉장히 지금 네네네. 표정으로 눈빛으로 안 쳐다보고 얘기하고 네, 있어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게 있었어요. 아니라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개인은 거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네. 그건 뭐의 함수냐면은 이제 국힘이 얼마나 변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그 대구 경북 그쪽에서 볼 때 국힘이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럼 예. 재밌게도 뭐냐면 이상하게 정권 심판이 그 민주당이 아니라 음. 이준석이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좀 그러네요. 배수장님 표정이 안 좋으셔서 말씀하세요. 아니, 예. 근데 저는 이제 김성현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김 소장님은 김성현 소장님은 자기 선거 신경 써야 될 텐데 예, 제 선거를 신경 쓰면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역에서의 네. 기반의 알겠습니다. 문제가 따지게 되죠. 네네. 예, 또 그런 거 하면 또 오늘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의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또 방송에서 굉장히 불을 뿜으셨어요. 송 대표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앞에 나와 있는 송영길입니다. 예.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이를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지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서 감히 검찰 선배 의원을 능멸하고 말이야. 내가 물병 있으면 아주 물병 확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단 말이야. 파리에서 멀쩡히 교수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를 왜 부릅니까? 야, 또 물병을 대종천에도 던져버리고 싶어. 물병을 또 건네주는 건 바나나 뭐냐? 뭡니까? 방송 중에 바나나 던져버리고 싶어. 왜 맞습니까 이거?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자,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 신당 창당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이거 예. 검찰 산모작입니다. 증거 조작, 주가 조작, 태블릿 조작,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조작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대표님? 앞으로 진보하는 것이 나가는 겁니다. 아니, 확 던져버리고 싶어. 박근혜 이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작 유지된다라는 전제 아래 또 이준석 신당과 연대할 수 있고 조국 전 장관과도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송영길 더 나아가서 추미애 전 대표까지 함께 또 텐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배 수장님?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왜냐하면 것 같아. 워낙 또 물론 이제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워낙 또 첫 번째로는 이제 송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예, 그렇고 예.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지지층도 있지만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워낙 또 비호감도가 또 높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비호감보다는 일단 돈봉투 리스크에 또 수사가 걸려 있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우선적일 텐데 진보층이나 또 30대 40대 핵심 지지층에서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비례대표 쪽이라도 조추송이라 그러나요 요즘에 예. 조추송을 먼저 선택하기는 아하.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자,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이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 어렵고 지금 이 제도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 아닙니까? 예. 내가 합의한 적이 없는 선거법이다라는 논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전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냥 남을 가능성이 과연 높은가 이 문제가 항상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은? 글쎄요. 이게 비호감이잖아요 지금. 비호감이고 민주당 일각에서 플랜 B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이른바 위성정당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몰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체가 아마 민주당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 세 인물이 모두가 비호감이기 때문에 중도층에게는. 예. 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그럼 하나만 더 짚고 네. 오늘 마무리할 텐데. 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또 어느새 뉴스에 많이 사라졌는데. 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경기도의 의뢰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예. 각 시 이제 100명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3,000명 조금 넘는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3,004명. 3,004명을 조사를 했고요. 예. 김포 등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찬성이 29.5%, 약 뭐 30%입니다. 예. 반대가 66.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 전체 결과 정도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각 시군별로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개해드리는데 왜냐하면은 100명 정도면은 그 지역 내에서도 남녀나 연령대나 또 지역 내에서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경기도 전체 결과가 이렇다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조사 결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서울하고 붙어 있는 구리, 광명, 하남 이런 쪽에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예. 뭐 고향 등지 보면 서울 편입을 하자고 이미 지역위원장들이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붙였거든요. 예. 붙여놓고 났는데 여론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거라고 보는데 예. 거꾸로 말하면 김기현 대표가 노렸던 바에 따라서 하남, 구리, 광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으로 수도권 선거를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텐데 아니 선거 한번 흔들자고 메가시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건 그런 여당의 태도는 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 교수님은 일단은 이게 지금 설익은 상태에서 나와버렸고 원래 총선 카드잖아요. 네. 근데 급하니까 먼저 갖다 쓴 거예요. 네. 사실은 총선 때 선거 치르기 위해서 먼저 던져놓고 검증할 시간도 없이 일단 선거부터 지른 다음에 예.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출구 전략을 펴면 되는데 예. 이걸 미리 갖다 좀 썼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너무 빨리 썼다. 그러니까 김포에서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찬성이 좀 높은 걸로 나오지만은 예.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랑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찬성하는 여론은 또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여론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출구 그러니까 전략을 오세훈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연구 모임 만들고 뒤로 빠지잖아요. 아하. 근데 그래도 저는 간단히 볼 건 아닌 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은 지역별로는 구체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예. 지역 내에서의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광명이나 구리나 하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높아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이걸 계속해서 내년 선거 이슈로 유지할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권자의 결정에는 영향을 줄 이슈이면은 또 분명히 보이는 이게 거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예. 이 반대는 약하거든요. 근데 찬성하는 건 굉장히 강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 36.3%는 그 중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찍을 수 있는 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계산하고 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예. 자, 이제 김포시 편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마치면서는 또 이분 얘기를 잠깐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손흥민 전 대표가 굉장히 말씀 강하게 하셔서
이제 균형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듣겠습니다. 예, 일국의 장관 한장관입니다. 송 전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 물병을 던지실 거면요, 머리에 던지지 마시고 몸통을 향해서 던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보고 어린 놈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73년생 만 50세인데 먹을 만큼 이팅했습니다. 아, 환갑은 돼야 말을 섞으실 건가요? 이상입니다. 아, 바나나 주시 마시고요. 아, 지금 전 세계 민주 방송 중에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방송 중에 먹을 걸 드시는 분이 그리고 드립을 치시는 분이 있었나요? 방송의 질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 소장님. 모든 것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먹을 만큼 이팅했다였습니다. 먹었습니다를 이팅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네, 5천 명의 시청자가 함께해 주셨군요.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